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이오 기업 큐리언트입니다. 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 많았죠. 맞아요. 시장에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당신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희랑 같이 이 자료들을 샅샅이 보면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투자 보고서의 뼈대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결국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거겠죠? 그렇죠. 최근에 나온 항생제 임상 결과부터 차세대 항암제 기술 도입까지 이 조각들이 과연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보고서라면 역시 논리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큐리안트는 딱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두 개의 축이요? 첫째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뭐랄까 홈런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감염병 치료제와 항암제 파이프라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각 파이프라인의 기술적 가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장 현금이 될 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항생제 텔라세백. 네, 이게 최근 부르리궤양 환자 사식용 임상에서 100% 완치라는 거의 믿기 힘든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룰리궤양이라는 게 WHO가 지정한 소외질환이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기존 치료법은 무려 8주 동안 매일 독한 항생제를 먹어야 했거든요. 네, 아주 고된 과정이었죠. 그런데 텔라세백은 그 기간을 절반, 딱 4주로 줄이고 심지어 단독요법으로 100% 완치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네요. 근데 이게 그냥 작은 성공이 아닌 게 텔라세백의 작용 규전이 시토크롬 BC1 저해라는 세상에 없던 방식,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이에요. First in class요? 네, 쉽게 말해서 기존 항생제들이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순한 치료제 개발을 넘어서 인류 복원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인류 복원에 기여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투자 보고서에 쓰려면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자료들을 보니까 우선 심사권, PRV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PRV는 FDA가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려고 주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건데요. 선물, 2억. 네, 이걸 FDA 심사 새치기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신약이든 심사 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확 줄여주거든요. 와, 새치기 쿠폰. 가장 중요한 건 이 쿠폰이 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돈 주고 판다고요? 그게 얼마 정도 하는데요?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약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1,500억? 네, 큐리언트 같은 바이오텍에게 이 정도 금액은 그냥 보너스가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다음 핵심 프로젝트 전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비희석성 자금이거든요. 그렇군요. 텔라세백이 이걸 받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건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거의 손에 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라세백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네요. 그렇죠. PRB를 팔아서 단기 실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원래 목표였던 훨씬 더 큰 시장, 그러니까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로 확장을 발판까지 마련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그렇게 확보한 1,500억 원의 현금, 과연 어디에 쓰게 될까요? 아마도 더 야심차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그쪽으로 가겠죠.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큐리언트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결국 항암제에 달려있죠.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글로벌 CDMO인 론자의 자회사 시나픽스로부터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을 도입한 계약입니다.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이게 지금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잖아요. 네, 말 그대로 미사일에 한두를 달아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기술이죠. 근데 ADC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제 꽤 많지 않나요? 큐리언트가 시나픽스 기술을 가져온 게 뭐 그리 특별한가요? 바로 거기서 큐리언트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냥 좋은 기술을 사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랑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려는 겁니다. 새로운 무기요? 이름하여
이중 페이로드 ADC, 하나의 미사일에 서로 다른 종류의 탄두 두 개를 동시에 싣는다는 개념입니다. 탄두를 두 개나요? 네, 큐리언트는 자체 개발한 CDK7 저해제라는 탄두와 시나픽스 기술로 붙일 수 있는 텄1 저해제라는 탄두를 한 번에 쏘겠다는 거죠. 탄두를 두 개 싣는다. 일단 암세포를 더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인 거죠? 문과 창문을 동시에 막아버리는 전략인 겁니다. 암세포가 빠져나갈 퇴로를 원천 차단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성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죠. 이론은 정말 그럴싸한데 보고서에 쓰려면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전임상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건가요? 현재 시장의 최강자 중 하나인 NO2라는 약의 내성이 생긴 암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엔허2 내성 모델이요? 네, 큐리언트의 이중 페이로드 ADC QP101이 NO2보다 탄두, 그러니까 토번 저해제 양을 4분의 1만 썼는데도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실험실 데이터, 그러니까 쥐 실험 단계잖아요. 맞습니다. 전임상 단계죠. 아시다시피 전임상에서 아무리 환상적인 데이터가 나와도 사람한테는 효과 없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 이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인간 대상 임상에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봐야 할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컨셉의 증명, 즉 프루프 오브 컨셉이거든요. 아, 컨셉의 증명. 네, 서로 다른 두 약물을 하나의 항체에 붙여서 암세포에 전달하니까 내성을 극복하고 효과를 높이더라는 가설이 실험적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큐리언트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많은 새로운 ADC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타 원저해제 말고도 프로테아좀 저해제, PI라는 또 다른 탄두를 이용한 ADC 플랫폼도 개발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최신 기술을 빌려와서 내부 핵심 물질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전략. 그렇다면 원래 큐리언트가 들고 있던 다른 항암제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봐야겠나요? 그럼요. 포트폴리오 전체를 봐야 하니까요. 대표 주자가 아드릭세티닙입니다. 아드릭세티닙. 이건 면역항암제인데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숨바꼭질 신호가 있어요. AXL, MER, CSF1R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암세포의 위장술을 벗겨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암세포의 위장막을 벗겨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제대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는 좀 있나요? 가장 인상적인 데이터는 기존 최강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위암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완전관의 사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완전과네요? 네, 물론 단 한 명의 사례지만 이건 이 약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하지만 보고서의 리스크 섹션에 쓸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초기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위암 같은 고용암보다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혈액암 쪽에서 더 일관되고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고용암이 아니라 혈액암 쪽에서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큐리언트가 고용암에서는 좀 고전하다가 혈액암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죠. 이건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원래 목표했던 큰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한 축은 모카시클립, Q010, 바로 그 CDK7 저해제죠. 맞습니다. 아까 ADC의 탄두로도 쓰인다고 했던 바로 그 약물입니다. 이게 전사중독성 암을 타겟한다고 들었는데 용어가 좀 어렵네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암세포들은 성장과 분열을 관장하는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도록 유전자가 변이된 상태예요. 멈추지 못하고 폭주하는 상태군요. 네, 그걸 전사 중독성이라고 부릅니다. CDK7은 바로 그 가속 페달 시스템의 핵심 부품 같은 거고요. 모카시클립은 이 CDK7을 망가뜨려서 암세포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암에 적용될 수 있어서 잠재력은 아주 크죠. 하지만 이 분야,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릴리가 비슷한 CDK7 저해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아, 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위험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릴리도 못한 걸 큐리언트가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 바로 나오죠. 맞습니다. 그게 이 약물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릴리가 왜 개발을 중단했는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약으로 쓰기 어렵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CDK7이라는 타겟 자체가 다루기 매우 까다롭다는 걸 의미하죠. 결국 큐리언트는 우리 약은 릴리의 약과 달라서 독성은 낮고 효과는 더 좋다.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단기 캐시카우가 될 텔라세백, 또 외부 기술과 내부 역량을 결합한 혁신적인 ADC 플랫폼, 그리고 각기 다른 가능성과 리스크를 가진 기존 항암제들까지. 큐리언트의 전략,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남기현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개발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던 게 기억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큐리언트의 투자 논리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 회사는 네트워크 R&D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거든요. 네트워크 R&D요? 네, 자체적으로 거대한 연구소를 짓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독일 막스 플랑크,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처럼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소들이 발굴한 가장 유망한 초기 물질들을 가져와서 개발하는 거죠. 아, 시작점부터 다르군요. 그렇죠. 시작부터 실패 확률이 낮은 어느 정도 검출된 후보 물질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비용은 줄이고 성공 확률은 높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거기에 이번 ADC 기술 도입처럼 가장 뜨거운 분야의 외부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서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몇 배로 증폭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큐리언트의 전력은 한마디로 조합의 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라세백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현금을 확보해서 ADC나 CDK7 저해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요. 네. R&D 방식 자체도 외부의 최고 두뇌와 내부의 개발 역량을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인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있죠. 최대 주주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조용준 회장이 직접 ADC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은 이게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투자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한번 써보죠. 네, 좋습니다. 큐리언트는 첫째, 텔라세백의 100% 완치 데이터와 거의 확실시 되는 PRV 확보를 통해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과 가치 증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맞습니다. 둘째, ADC 기술 도입은 단순히 파이프라인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장기 성장 엔진 자체를 업그레이드한 혁신적인 한 수였다. 그렇죠. 하지만 CDK7 저해제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실패 사례가 있는 분야에서는 결국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로 시장의 의구심을 깨트려야 하는 과제가 명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 분석을 통해 큐리언트가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넘어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시스템을 가진 회사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바로 레버리지와 조합이죠. 최고의 외부 자원들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당신이 투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면 이 조합의 시너지에 얼마의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텔라세백이 벌어다줄 현금과 ADC 플랫폼의 미래 가치가 CDK7 저해제의 개발 리스크를 덮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가요? 큐리언트의 이 영리한 조합 전략이 수많은 실패가 일상인 바이오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공식이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